감동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수요 교직원 예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세브란스 가족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괜히 얼굴에서 자꾸 웃음이 나요. 친정에 돌아온 그런 느낌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수요 교직원 예배 장소가 그 사이에 이렇게 은명대강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정종원 실장님께서 이 수요 교직원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 또 의료원 식구들이 또 이 수요 교직원 예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눈에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수요 교직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그 화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이 세브란스 화재 사건을 화두로 해서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채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화재라고 하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속하게 잘 대응해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신 우리 세브란스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료원장님과 병원장님 그리고 세브란스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렇죠? 최근 다른 병원들에서 비슷한 그런 화재로 큰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사고 소식을 처음 막 접했을 때에 그때의 많은 분들이 어땠을까? 아마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 혼비백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찔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료원장님과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화재가 있던 2월 3일은 경주에서 있었던 교직원 수양의 마지막 날로 명소 탐방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소 탐방을 가야 할 의료원 식구들이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둘 인사를 하고는 서울로 빠져나갔습니다. 덕분에 교직원 수양의 명소 탐방은 김이 쑥 빠지고 아주 썰렁한 그런 명소 탐방이 됐습니다. 버스 안이 이렇게 여기저기 비어가지고 몇 명 안 타고서 명소 탐방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화재 소식과 함께 서둘러서 짐을 싸들고 세브란스로 향하는 우리 의료원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 의료원 식구들의 세브란스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재가 완전하게 진압된 이후에 사람들이 근본 이 세브란스 화재와 관련해서 세브란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우정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은 다음 저는 사람들이 세브란스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뭐였을까요? 뭘로 알고 계십니까? 그 단어는 같은 말인데 하나는 한글로 썼고 하나는 한자어로 썼는데 믿음 혹은 신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국민의당 대표를 지내신 박지원 전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거고 또 여기저기 지금 퍼날라져 가지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거기에 올린 글은 세브란스에 대한 이런 한간의 평가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분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본관 3층 식당에서 8시경에 화재가 발생, 8시 10분경 간호사 및 병원 직원과 출동한 소방관의 안내로 21층 옥상으로 질서 있게 피신했다가 1시간 10분 만에 병실로 무사 귀환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박지원 전 대표께서 병원에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1시간 10분 만에 다시 병실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놀라움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피신을 안내하고 계단을 못 오르시는 환자는 소방관들이 업어서 피신시키고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담요 등 침구를 가져와 환자들을 돌보았다 하는 말. 중략. 그 다음 말입니다. 화재가 진압됐으나 연기를 빼내는 작업 중이니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소방관과 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00% 완전하게 대처했다. 중략. 저는 이 대목을 어젯밤에 쓰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썼냐면 와우.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마지막 한 대목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관리 최고다. 정말 이 대목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이 대목이 저를 기쁘게 했는지. 지금 이 평가는 화재가 난 바로 그 현장, 이 병원 안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전 대표께는 아무래도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그 세브란스 명예 홍보대사 자리라도 하나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세브란스 화재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불행한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은 아까 기도하신 분도 잠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한자말로 전화위복, 그렇죠? 화가 오히려 복이 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세브란스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 사건을 통해서 세브란스는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 표현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장님, 세브란스 병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의료원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화재 사건을 보면서 세브란스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평가의 저변에 깔려있는 세브란스 정신, 세브란스의 스피릿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젠가 우리 채플에서 말씀드리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드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찾아보면 되게 연민, 동정, 자비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만 번역하지만은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그 어원을 풀어야 밝혀진다고 봅니다. 컴패션 많이 들었죠? 이 단어는 어원으로 풀면 컴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패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컴은 콘의 변형으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 패션은 히라보의 파토스에서 왔는데 이 파토스라고 하는 말은 느낌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하고 또 때로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원에 기초해서 컴패션의 뜻을 정리를 하면 소극적으로는 느낌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뜻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픔을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이 말을 풀게 되면 컴패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그런 공감의 감수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브란스 안에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깃들어 있고,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세브란스는 이러한 정신이 모든 세브란스인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컴패션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정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저는 이 질문 하나 더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세브란스 정신은 기독교의 창시자인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스피릿과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예수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 이 분은 예수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 속에 깊이 관통하고 있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스피릿은, 그것은 바로 컴패션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정신은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이 예수 정신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서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두 가지 모양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면 그 두 집은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두 집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전혀 흔들림이 없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곧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대한민국 안의 여러 병원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 비유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병원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근 여러 병원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브란스 화재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있다고 그런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는 예수 정신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브란스가 예수 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세브란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브란스는 지금부터 133년 전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지난 133년 동안 정말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세브란스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세브란스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브란스가 만약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브란스 속에 예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번의 화재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이 악재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은총의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브란스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세브란스 정신을 지켜왔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기왕에 살아왔던 그 삶을 세브란스와 함께하는 한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세브란스의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세브란스 가족들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